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어느덧 11월 달에 접어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까지 다가왔고 이제 곧 있으면 12월 달이 될 것 같아요. 다들 작년만큼 주식 투자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연말에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금요일날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업종들, 이 반도체 업종을 빼놓고는 상승을 기대해 보기에는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약 18%, 그리고 SK하이닉스는 3.4%, 또 삼성전자 우선주 약 2.4%, 거의 이 세 종목만 25%의 시가총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4분의 1이 세 종목에 해당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상승이 나올 때는 당연히 지수도 상승이 나올 것이고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코스피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까지 이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상승률이 떨어졌던 이유,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반도체 여파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우선주, SK하이닉스까지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에서 약 2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다 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 자체가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솔직히 조금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기관과 외국인이 반도체 업황 그리고 국내 시장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재료, 악재, 기대감을 저버리는 이슈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노출된 상황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 기회로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또 카카오뱅크도 보유해소 물량이 풀리면서 굉장히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저점에서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NC 주가를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떤 이슈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을까요? 바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에 NFT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음에 따라서 NC의 주가가 상한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이슈가 주가를 상한가로 밀어 올릴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이슈일까? 자,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한 실체가 보이지 않고 또 얼마나 기업의 실적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재료 때문에 상한가가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과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설명드린 것은 반도체 업종하고 연관을 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지금 NC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정말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서 유저들의 신뢰를 접어들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또 기대치에 못 미쳤던 신작 게임 여러가지 굉장히 잡음이 섞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상한가가 나오기 직전에 저는 NC소프트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보면 악재는 다 나왔지만 그렇다고 주가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나올 악재도 다 나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승을 견인해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과 재료가 없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NC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NFT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다 그런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서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SK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점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반도체 업황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와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시장이 노출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를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자, 물론 SK 하이닉스는 조금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추세적으로 상승이 연결되기까지는 분명히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재료와 이슈,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조금 전에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진퇴양난의 시점이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하지만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온 상황에서 조금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슈와 재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노출이 된다면 저는 분명히 NC만큼의 강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정말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틀 전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NC소프트, 그 종목과 연결해 줘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내년에는 4년 만에 스마트폰 출하량을 3억대를 돌파하겠다, 그런 목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3억대를 목표로 잡았었지만 저는 내년에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폴더블폰이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 또 내년에는 애플이 뛰어들지 않는 만큼 충분히 폴더블폰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판매량과 함께 반도체 수요도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와서 그런지 어제 폴더블폰 관련주인 KH바텍하고 또 파인테크닉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조로 말씀을 드려보고 과연 내년에도 얼마나 스마트폰 판매량의 약진이 이어질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을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제 관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아무리 하락 장세라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락만 나오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고 지수 자체가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종목 수가 적다면 저는 지수의 반등을 체크해 보면서 관련 종목들을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서 평단을 낮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종목 수가 많다던가 또는 종목 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한 종목의 비중이 높을 때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었을 때 그때를 추가 매수 시점으로 공략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상승장의 경우에는 내가 종목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고 또 내가 한 종목이 수익이 나는 것보다 5종목, 6종목 그 이상의 종목이 수익이 날 때 오히려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저는 철저하게 종목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요소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원짜리 10장이 있을 때 그 10장을 모두 다 잃었을 경우하고 또 두 번째 경우는 내가 10만원짜리 수표가 있고 그 수표를 잃어버렸을 때 심리적으로도 후자보다는 전자 쪽이 조금 더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10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 종목의 수가 많다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종목 수가 많다는 것은 더 데미지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종목의 수가 많다 혹은 종목의 수는 적지만 비중이 크다, 그럴 경우는 물타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업종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또 업황이 개선이 되었을 때 그런 거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관점으로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경우, 내가 종목의 수도 많지가 않고 또는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이 무엇이죠? 저는 첫 번째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NFT,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 정말로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주관을 말씀드려본다면 저는 오히려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강한 업종들, 이런 업종들로 새롭게 포트를 구성해서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해보는 전략으로서 접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린 종목이 물타기를 할수록 물론 평단은 낮아지겠지만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묶일 수가 있고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할 때는 그 업종이 돌아섰을 때 NC소프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자, 주가를 조금만 늘려볼게요. 내가 과거에 90만원대에서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11월 11일 날 정말 모처럼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NC소프트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고 정말로 개선될 여지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었다면 계속 주가는 더 빠졌을 것이고 또 묶인 자금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11월 11일 날 NFT 관련 사업 소식이 나왔고 이때로 하여금 주가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기다렸었다면 목요일과 같은 시점에 저는 추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에 매수했고 평단을 낮췄을 때 더욱더 주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오고 내 평단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관점인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과 재료,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기어가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 눌리는 구간 이런 구간만 계속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나온 시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평단을 낮추고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에 빠르게 손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저는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추가 매수 관점을 지향해보자. 그게 제 취지라고 이해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처럼 장기전 시각으로서 모아나가겠다. 그런 생각이라면 조금은 다른 전략으로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겠죠. 자, 어쨌든 주말이 찾아왔으니까 다들 주말에는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를 위해서 언제나 성공 투자할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